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영화 감상회 주간 박스 오피스. 안녕하세요. 주간 큐레이터 베베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큐레이터 키키입니다. 키키, 이런 상상해본 적 있어요?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먼 친척으로부터 엄청난 상속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늘 상상하죠. 생성해요? 저희 남편 요즘 꿈이 네. 로또 1등이에요. 자꾸 하나씩 사와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얼마를 주면 뭐까지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도전해 보겠다 맞아. 하는 식의 상상을 또 많이 하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가령 몇 억을 주면 커다란 벌레랑 함께 한 달을 살아보겠다든지 그런 거요. 맞아요. 저라면 100만 원만 줘도 가능할 것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도대체 그렇게 얼마를 적립을 했는지 제발 물어만 보지 말고 제발 돈으로 주세요. 억울해요? 만약에 그 돈 다 준다 그러면은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뭐 사실 그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고 해도 극적인 소비는 잘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적당히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다가 고이 넣어주지 않을까. 살뜰하게 이자 받으면서. 그지. 좋죠. 저도 뭐 한두 푼 정도면 그냥 써버릴 것 같은데 만약에 금액이 진짜 크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평생 막 플렉스 해도 남아 돌 만한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노트북 구매에도 장장 1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이 생긴다고 해도 그렇게 막 돈을 낭비하면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좋죠. 생각보다 베베랑 다르게 충동 구매나 과소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엄청난 상속금을 받게 된 것도 아닌데 꼭 그런 것처럼 돈을 쓰게 되는 분들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소비 습관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베베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10,000원은 어떻게 10만 원이 되는가입니다. 간단하죠? 10,000원 10번 쓰면 10만 원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 없이 쓴 10,000원, 2만 원이 어느새 10만 원이 된다는 게 문제겠죠. 맞아요. 어느 날 카드 결제 금액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내가 쓴 게 모두 맞더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바로 이런 경우겠네요. 무슨 도시 괴담 같아요. 키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일을 하고 나서 점심을 사 먹잖아요. 근데 일하기 전에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때우다가 나가서 사 먹다 보니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씩 나가고 보니까 8,000원, 7,000원, 9,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한 달 그게 쌓이니까 또 그때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했거든요. 이렇게 쌓이니까 꽤 큰 지출이 생겨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도시락 조금씩 도시락을 싼다기보단 집에서 굴러다니는 음식을 하나씩 집어갖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냥 진짜 집밥을 먹는 거네요. 어떤 의미? 집밥으로 집에 있는 그냥 그치? 음식을 들고 가고 도시락을 싸는 건 아니고. 맞아. 베베도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번 7화 주제를 전달받았을 때 이 주제가 당시에는 저에겐 전혀 와닿지가 않았어요. 뭐랄까 평소에 저는 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더 쓰는 걸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예를 들자면 가령 빵이 먹고 싶어서 빵집에 가도 10,000원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너무 돈을 많이 쓰나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씩 덜어내. 아니면은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 조절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다들 단백질로 닭가슴살이나 달걀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계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한 판에 막 8,000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한 달을 고민을 하다가 한 달 뒤에 사 먹었어. 계란 한 판을 어. 나 한 끼에 8,000원 사 먹었는데 스케일이 다르군요. 아니면 닭가슴살도 진짜 맛있는 제품들 진짜 너무 뭔가 잘 나오죠. 간편하게 나온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식자재 마트에 가가지고 2kg짜리 냉동을 사와요. 근데 그것도 그냥 먹으면은 뻑뻑하잖아. 그래서 막 베이킹 소다에 풀어가지고 반나절을 막 소다? 그렇게 하면 연육 그게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나절 이상 담거나 그 다음에 그걸 빼가지고 또 구워가지고 그걸 또 식힌 다음에 그걸 냉동실에 올려놔. 그러면서 하나씩 꺼내서 먹는 거야. 네. 그래서 네. 그렇네요. 맛술에 담가서 수비드 해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 알겠다. 네, 닭가슴살 통조림처럼 되고 맛있어요. 네.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네.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네. 연구한 결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주제처럼 아주 적은 지출, 베베처럼 계란 한 판도 신중히 하는 지출이면 관계없겠지만 네, 저같이 점심값 큰 지출은 솔직히 아니라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출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모이면 꽤 많은 지출로 이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억만장자가 아닌 이상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실 텐데 특별히 과소비를 막아줄 오늘의 추천 영화 키키부터 소개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제가 추천할 영화는 벤 애플렉, 크리스 쿠퍼, 토미 리 존스 주연의 더 컴퍼니맨입니다. 선박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잘 나가던 바비와 30년을 회사에서 헌신한 필, 회사 창립 멤버이자 부사장이던 진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고 냉혹한 사회로 내던져져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영화를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몹시 현실적인 영화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제게도 돈은 현실에서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가난했던 대학 시절에 돈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안 쓰면 되는 거고 아끼면 되는 거고 있는 만큼만 쓰면 되는 거고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살 때 그냥 필요한 수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우고 책임질 게 좀 이전보다 많아진 지금은 그때보다 쓸 수 있는 돈이 10배는 더 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유독 절망적인 내용이 많아요. 유쾌한 장면 거의 없고요. 인물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격요법을 선택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충격을 통해서라도 과소비 습관은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때가 언제세요? 지금? 지금도 가능하죠. 지금 이 순간? 대학생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치. 맞죠. 저도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달에 30만 원 용돈을 받아서 썼는데요. 물론 10년 전이니까 물가도 지금보다 낮았고 집도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니까요. 기숙사나 뭐 자취방 같은 거 도와주셨으니까 그랬지만 그래도 학생이고 돈 아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짠순이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계란 하나에 200원, 양파 한 개에 700원 그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계란 2개, 양파 하나 사와가지고 계란국 끓여서 이틀씩 먹고 룸메랑 같이 이틀씩.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30만 원에서 10만 원은 적금 들어가지고 썼거든요. 사실상 20만 원으로 그렇죠, 산 거네. 그렇죠.
사람이 이 정도로 가난하면 과소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는 실직자들이 처하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데요. 이전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저의 대학 시절처럼 약간의 사치도 허용되지 않는, 심지어는 앞으로 일상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무너져가는 가족들의 기대, 그리고 집 팔고 차 팔고 대출금도 못 받고 못 갚고 뭐 아들내미 게임기도 하나 못 사줄 만큼 힘들어지는 현실 속에서 인물들은 다 이제 한 가정의 가장들이었잖아요. 근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봤으면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직장을 잃었거나 또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또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들에 돈이 완벽한 해결책은 절대 될 수 없지만 분명히 버틸 힘, 그 다음에 무언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건 맞거든요. 영화 속의 상황처럼 언제 올지 모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축을 하고 과소비는 멀리해야 한다고 저는 저의 경제관념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결말이 배드엔딩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배드엔딩이었으면 저는 이 영화를 들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직장을 잃은 두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는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물론 한 번 보스는 영원한 보스. 여기서도 돈이 좀 있었던 진이 사장님이 되고 바비가 그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거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 결국 사장을 한다니까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뭐 능력 있고 사람 아낄 줄 아는 사장님이 회사 만들었고 그 회사에 또 다른 주인공이 채용된 거니까 이만한 해피엔딩이 없겠죠.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저는 돈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화를 봤지만 사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사람의 가치라는 것에 있습니다. 영화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면서 단칼에 구조조정을 진행해버리는 기업을 비판하고 헌신을 다하고도 한순간에 내쳐진 그런 실직자들의 심정에 대해서 잘 헤아리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이런 문제들은 비교적 자본이 넉넉했던 지인이 회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해결이 되지만요. 저는 이 부분이 희망적이지만 지독하게 현실적인 결말이라 뭔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는 자기랑 동료들이 함께 읽어온 것들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기에 취업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데리고도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서 진처럼 인간성도 재력도 갖춰가며 조금 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해피엔딩을 위해서요. 오늘은 처음으로 저답지 않은 제 스타일이 아닌 영화를 골라왔는데요. 평소에 저와 영화 취향이 극단에 있는 작가님과 그리고 베베에게 조금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돈 개념 확실한 우리 PD님에게 뭔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지갑이 늘 열려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이 오늘 제가 추천드린 영화 더 컴퍼니맨을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게도 올지 모를 암울한 상황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되 준비된 해피엔딩을 기대하시면서
무수한 간편 결제와 할부의 유혹을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영화는 벤 스틸러 주연의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입니다. 주인공 브래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잘 나가는 대학 동창들의 SNS를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들 트로이의 입시를 위해 함께 떠나 캠퍼스 투어 여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다양한 인연들을 마주하면서 브래드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돼요. 사람들은 왜 과소비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쇼핑할 때 쾌감이 쾌감. 있지 않나요? 뭔가 갖고 싶은 거 가졌을 때. 만족감. 갖고 싶은 걸 찾아갈 때. 요즘. 만족감. 사실 저는 주제를 받았을 당시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 도통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 작가님을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괴롭히듯이 물어보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과소비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좋겠다. 나도 과소비 잘하고 싶다. 그만큼 버니까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번다? 아 아니에요? 그렇구나. 꼭 보세요, 친구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렇게 잘 쓰는 게. 그래서 한번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주제를 이해해 보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과소비를 하게 되는 심리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보고 거의 공부하다시피 하니까 어느 정도 스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 그리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엔 충동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과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나름의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줄 영화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영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브래드는 비영리 기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요. 업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하다거나 엄청난 부자 설정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법한 인물이기 때문에 영화의 몰입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화 초반에 발단이 될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브래드의 부하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남긴 말이 그의 심경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대학 동창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SNS로 지켜보면서 브래드는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냥 그런 거죠. 타인의 삶은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 반해 왜 내 삶은 구질구질한 것 같고 헛짓거리게 하면서 살아온 것 같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치? 그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기에 나오는 대학 동창들이 엄청난 인물인 것 같기는 해요. 헐리우드 감독도 있고 외딴 섬에서 화려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셀럽인들도 있고 이렇듯 각자의 분야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동창들과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브래드는 상대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삶을 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처음엔 자신을 탓하다가 점차 그 원망의 대상이 넓혀져 가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런 브래드의 모습을 영화 내내 보는 게 좀 달갑지는 않아요. 그래서 브래드의 열등감이 주는 불쾌한 감정이 스크롤을 영화의 후반부로 계속 당기고 싶게 만들어요. 1.5배속 재생 그래서 이런 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에게나 브래드의 모습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분명 저에게도 브래드의 모습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저절로 자아성찰을 하게 돼요. 브래드를 보면서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들에 도움이 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정하고 싶어지고 싫어질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도 어차피 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죠. 네,
어쨌든 그렇게 열등감에 몸부림치던 브래드는 아들 트로이를 인생의 희망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네. 쉽지 않은 그치. 선택을 하네요. 아들을 하버드대에 입학시킴으로써 이제껏 살아온 삶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의 친구이자 하버드생 재학생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서 브래드는 그녀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준 아나니아가 엄청난 여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 아빠가 자기한테 어, 하소연한 그치. 거 아니에요? 그걸 어. 다 들어줬어. 그리고 브래드에게 뜻밖의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녀가. 근데 그 답변을 보고서 정말 깊이가 남다른 여성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미 많은 걸 가졌고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때 브래드는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되고 아나니아와의 만남 이후로 브래드는 이제껏 자신이 만든 편견과는 다른 진짜 진실과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동창들의 성공한 인생 그 이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인데요. 외딴 섬에서 두 여자와 서핑에 미쳐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 친구가 사실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 없이 살 것 같았던 친구는 자신의 3살인 딸이 어떤 병인지도 모를 큰 병에 걸려서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등등 화려하고 부족함 없는 일상으로만 꾸며진 줄 알았던 친구들의 진짜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영화 속에서 브래드의 변화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 영화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평범한 인간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어떤 모습인지 이 영화를 통해 흥미롭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브래드를 보면서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나의 가치를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소비를 할 때 타인은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만 없는 것을 주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혹은 지금 안 사면은 다신 살 수 없을지도 몰라. 마감 임박 이런 거. 그지. 그런 불안감에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소비를 할 때가 있다고 해요. 영화 속 브래드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자식이라도 이름난 대학교에 보내서 떳떳해지고 싶고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하기 싫었던 행동들을 계속하고 잘 나가는 상대의 비위를 맞춰보려고 하고 그 이상의 액션들을 계속 취하지만 브래드의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만지죠. 다행히도 영화 후반부에서의 브래드는 진짜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화를 꼭 봐주세요, 여러분. 영화의 끝까지 감상한 후에 여러분도 이제껏 타인의 기준에 맞춰졌던 가치가 아닌 이미 내게 충분히 갖춰져 있는 가치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음속 공허함과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를 과소비라는 또 다른 후회거리로 채우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넘길 수 있을 테니까요. 과소비를 이해하기 힘든 베베한테는 오늘 주제 자체가 과제였겠네요. 거의 뭐 기획 취재에 가깝게 논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역시 경주마. 이번 기회에 과소비를 하는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저라고 그런 충동이 드는 때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떠올리며 현명하게 넘겼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평소에 과소비랑 좀 거리가 있는 분들도 오늘 주제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베베랑 저의 추천 영화 한 번쯤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주간박스 오피스에 오른 작품을 확인해 봐야겠죠. PD님, 작가님 준비되셨으면 발표해 주세요. 네,
더 컴퍼니맨입니다. 이겼다 경주마. 아니, 경주마한테 지지 말라 그랬어. 내가 공부했잖아. 어? 내가 노력했잖아. 지금 고마워하시는 거야? 아닙니다. 맞짱 뜨겠어 이러다. 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유도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너무 듣고 싶어요. 네. 정말 궁금해 보이는데. 일단 정말 그 영화 자체가 냉정하고 현실적인 영화인 것 같아서 저같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과소비러에게 아주 적합한 영화라고 생각했고 또 그 말씀하신 충격요법이 제게도 먹혔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을 안 막혔나요? 덜 그런 바람이 먹혔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장면들 보면서 좀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브래드가 더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말마저 암울했다면은 정말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아니라고 하니까 희망적이라고 하니까 좀 제 미래에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베베가 추천해주는 영화도 그 기회취재에 가깝게 연구했다시피 아주 본질에 가까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But 찬물 한번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아하. 그래서 더 컴퍼니맨을 그렇죠. 저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신 차려 이런 건가요? 그렇지. 그다음에 PD님. 네. 저는 키키의 이야기를 듣고 돈의 가치나 노동이나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번화는 가소비를 막는 법보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 다 좀 이야기를 그쵸. 많이 나눠주신 것 같은데 뭐 착실하게 일하고 돈을 모으며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10년 동안 알고 지냈잖아요. 그치. 그래서 또 같이 살았던 적도 있어서 서로 어떻게 쓰는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집 앞에 쌓이는 택배일까 그죠? 모든 걸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네요. 너무 본인 이야기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자기 얘기하면서. 뭐 아무튼 저는 평소에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은 아닌데 꼭 필요하고 비싸고 큰 물건을 주로 사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라든지 그지. 카메라라든지 맥북이라든지 그지. 네, 그래서 이번 주제처럼 10,000원이 10만 원이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게 압니다. 네, 뭐 아무튼 저는 딱 이제 키키가 말한 사람의 가치에 좀 집중을 하는 사람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가치에 집중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소비를 했을 때 행복할지 아니면 자책하게 될지를 좀 살필 줄 아는 인간이라서 제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소비에 좀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저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좀 불안정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거든요. 일단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하고요. 대단하다. 대단해. 네. 자존감이 만땅 찍어. 장난 아닌데? 그동안 이제 제 가치에 맞는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후회는 없어요. 할부가 두렵지 않은 거죠. 야. 그렇죠. 멋있어. 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나 자신 돈 쓰느라 행복했겠네 이렇게 야. 생각을 하고 좋았겠다. 갑이다. 지난달에다. 지난날에 나 행복했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돈이 많으면 와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좀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키키가 말한 그런 사람의 가치에 집중한다는 말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컴퍼니맨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소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키키의 말에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돈을 쓰는 거에 자책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한 소비를 하셔라. 네, 맞습니다. 좋은 결론이네요. 네, 그렇군요. 뭐죠? 의문이 공감하지 남는 못하는 빨리 아니, 아니, 읽어요. 나도 가치인데? 빨리 읽어. 나도 가치인데. 여기 읽어.
네, 이렇게 해서부터 읽어요. 네. 이렇게 해서 7화 주간박스 오피스의 옳은 작품은 더 컴퍼니맨입니다. 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의 주제처럼 10,000원이 10만 원이 되는 과소비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분명히 요긴하게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과소비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무조건 아끼겠다는 생각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는 소비 생활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필요 없는 지출도 줄어들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추천한 영화들도 과소비 방지에 꼭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분명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즐겁게 영화 감상하시고 현명한 소비 생활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주간박스 오피스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이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팀 _스태핑스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추천이 필요하시다면 사연과 함께 DM 보내주세요. 오늘도 저희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감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주간박스 오피스의 베베 키키였습니다. 안녕.